안녕하세요. 엔트리 기초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 5번째 시간이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형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연필색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꽃 오브젝트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꽃을 추가했어요. 오브젝트를 추가한 게 아니고 모양의 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꽃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꽃이 들어간 정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꽃 모양이 바뀌게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꽃 모양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붓블록에 가보면 도장 찍기가 있어요. 도장 찍기 블록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삼각형, 사각형, 원 오브젝트를 그림 그리기를 이용해서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도형을 누르면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연필이 원하는 도형을 누른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신호를 받으면 도형을 그렸고요.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답에 따라서 자동으로 도형이 그려지게 하는 그런 코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을 실행 화면으로 보실게요. 네, 이렇게 3개의 도형을 제가 그렸습니다. 도형을 그렸고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마우스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연필이. 그러다가 삼각형을 누르면 삼각형을 그리고요. 사각형을 누르면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원을 눌러볼까요? 원을 누르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럼 그리고 싶은 도형을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근데 도형을 그리려면 최소 삼각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이라고 하고 여기 체크를 누르면 6이라고 하고 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십각형을 그려볼까요? 네, 십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도형의 크기, 각형수가 클수록 360도, 360각형이면 원이죠. 이렇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에 가까운 도형이 그려집니다.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트리를 다 같이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고요. 네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필, 그림판, 꽃밥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도형 그리기 장면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할 내용을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다들 아시죠? 여기 상단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저장하기가 있고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번째 거를 불러왔기 때문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오늘 같이 수업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저장한 거에 그대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추가된 내용만 다른 파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복사본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이라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 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저장할 때 복사본으로 저장하지 않고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원래 되어 있던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가 아니고 새로 그리기로 오브젝트를 그려보려고 해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눌러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잠겨서요. 네. 세로 그리기를 이용해서 네, 이동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이동하기 있죠? 누르면 이렇게 네, 모양을 추가할 수 있게 그림 세로 그리기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모양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네모도 있고 원도 있는데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네,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네, 뚫린 데가 없이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넣어주세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핑크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검은색인데 테두리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핑크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오브젝트가 하나 그려집니다. 여기 오브젝트 이름도 바꿔볼게요. 삼각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또 세로 그리기를 열어주세요. 이동하기. 여기에는 네모는 쉽게 그려지죠. 사각형은. 여기 사각형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곳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테두리가 또 검은색이네요. 여기 밑에 보면 윤곽선 색상이 있죠. 윤곽선 색상에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기 전에 또 모양 이름도 바꿔줄게요. 사각형이라고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도 새 오브젝트 19가 아니고 네, 사각형이라고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오브젝트를 그릴까요? 네, 원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그래서 여기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저장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저장하기 누르면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모양도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오브젝트 이름도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저장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저장하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복사본으로 저장한 곳 있죠? 그 부분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네, 오브젝트를 그려봤고요. 지금 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 사각형, 원, 오브젝트, 추가했는데 어떻게 해요? 세로 그리기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신호를 받아서 도형을 그릴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오브젝트는 연필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세로 그리지 않고 여기 있던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네,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연필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필 중에서 저는 이 연필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연필을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크기가 크니까 줄여줄게요. 70으로 줄일까요? 크게 줄이는 거는 여기 오브젝트 목록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고요. 네. 그리고 방향을 270도로 바꿔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바꿨어요. 이제 연필이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연필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향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방향은 놔두고 90도로 놔두고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여기 반전이 있거든요. 반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두 번째 모양은 필요 없으니까 네,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기에 가서 모양에 가서요. 모양에서 상하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는 삼각형, 사각형, 원이 눌리면 신호를 보낼 겁니다. 네, 삼각형부터 신호를 보내볼게요.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블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삼각형 오브젝트가 클릭됐을 때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신호 만드는 거 아시죠? 여기 속성 탭에 가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검정, 파랑, 노랑, 빨강은 여기 그림판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신호를 사용해야 되니까 신호를 추가합니다. 신호 추가하기를 눌러서요. 삼각형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사각형 그리고 확인. 신호 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에 다시 갈게요. 삼각형에 가서 블럭을 누르시고요. 언제 신호를 보낼까요? 오브젝트가 클릭됐을 때 보내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클릭됐을 때 여기 보내고 기다릴게요. 삼각형. 네, 신호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삼각형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연필에서 삼각형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언제? 신호를 받았을 때. 무슨 신호요? 삼각형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떤 동작을 할까요? 네. 모든 원래 그려져 있던 것을 붓블럭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먼저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려져 있던 도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워주는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모든 붓을 지우고요.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도형, 신호를 받은 도형을 말해줄게요. 말하는 거는 생김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려면 직선을 몇 번 그리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립니다. 그리고 그릴 때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방향을 안 바꿔주고 반복을 하게 되면 네,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삼각형을 그릴 때 볼까요? 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아,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다 그릴게요, 다시.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연장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만큼 돌아야 됩니다. 삼각형은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는데 오늘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 되면은 이동하는 회전 각도도 네, 같아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 때 정삼각형을 그리려면 네, 여기 이만큼 돌아야 되고 또 이만큼 직선을 그리고 나서 또 이만큼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원이 360도인 거 아시죠? 네, 360도입니다. 이거를 세등분해서 돌아야 돼요. 그러면 나누기 3한 만큼 각도를 이동시켜 줍니다. 삼각형이니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래서 삼각형을 직선을 그릴 건데요. 먼저 한 100만큼 움직여 볼게요. 이동 방향으로. 그리고 그려지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흐름에서요. 네. 1초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10만큼 움직이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네, 10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움직임에 가셔서 이동 방향으로 네, 회전하기가 있어요. 이동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하기 보이시죠? 네,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도 회전을 할 거예요? 네, 360도에서 세등분한 만큼 네, 연산에 계산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기가 있는 게 있죠? 나누기를 가져오실게요. 그리고 원이 360도니까 네, 삼각형은 세등분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몇 번 회전을 해요? 삼각형이니까 3번. 그러면 3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한번 신호를 보내볼까요? 이거를 누르고 시작하기를 하고요. 보냈습니다. 네, 삼각형이라고 말하고 네, 돌았어요. 네, 뭔가 좀 어색하죠. 네, 연필의 중심점을 옮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지할게요. 그리고 연필의 중심점을 연필심 끝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네, 여기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조금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원을 그릴 때 잘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작을 사각형 신호를 받았을 때, 원 신호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각형 신호 보내기, 원 신호 보내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1-1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오브젝트. 먼저 삼각형, 사각형, 원, 신호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삼각형 신호 보내기. 네. 삼각형에서는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각형에서도 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세 개가 같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삼각형, 도형, 신호 보내기. 도형에는요, 삼각형, 사각형, 네, 원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원명필에서는요, 도형, 삼각형, 신호를 받으면 모든 붓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형을 말하기를 합니다. 도형을 말해요. 그리고 도형만큼 반복합니다. 하면서 네, 이동 방향으로 그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형만큼 반복. 여기 또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동 방향으로 그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360도 나누기 삼각형이니까요. 3만큼 회전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요, 삼각형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형과 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누르면 사각형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시작하기에 가서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 신호 보내고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호가 또 그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사각형에서 사각형 신호를 보내고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연필 오브젝트에 가서 사각형 신호를 받았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같은 동작을 하게 되니까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하고 고쳐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있죠? 눌러주세요. 그럼 똑같은 게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사각형을 신호를 받았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붓을 지웠고요. 그리기를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라고 말할게요. 사각형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반복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네, 4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전하는 것도요, 4번 회전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누르고요. 네, 네모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고요. 이번에 아까 먼저 했던 삼각형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도 그려졌습니다. 이제 원을 그려볼 차례죠.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도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네, 또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원신호. 이번에 원신호가 맞죠? 원신호를 보내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연필 오브젝트에 가서 원도 똑같습니다. 삼각형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원신호를 받았을 때로 고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대신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원을 그리려면 몇 번 돌아야 될까요? 동그래야 되니까 네, 360도잖아요. 360번 돕니다. 그 대신 원을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만큼만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번 회전을 해요? 네, 360번을 360번 나눈 만큼 1도씩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부터 해볼게요. 원을 누르면 시작하기를 안 했죠. 시작하기를 누르고 원을 누르면 네, 제가 뭐 하나를 안 뺐습니다. 너무 늦게 가요. 이렇게 정지를 하고 네, 이 부분에서는요. 원 신호를 받으면 너무 늦게 가니까 여기 기다리기를 빼줄게요. 네, 그래도 충분히 원이 그려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잘 그려지고 있죠. 네, 그리고 삼각형도 눌러보고요. 사각형도 눌러봤습니다.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필이 스스로 알아서 도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사각형 신호를 받고요. 삼각형 신호를 받았을 때는 삼각형은 3번, 사각형은 4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오각형은 5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십각형은 10번 반복을 하면서 그려줍니다. 그 대신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여기 회전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각형은 360을 5로 나눠준 만큼, 십각형은 360을 10번 10으로 나눠준 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코딩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도 특별히 정리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삼각형 신호를 받으면 대신 우리 어떤 도형이든지 도형 신호를 받으면 똑같잖아요. 모든 부 지우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도형을 말하고 도형만 반복해요. 삼각형은 3, 사각형은 4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그리기 1초 기다리기는 원은 넣지 원에서는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여기 도형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필 오브젝트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도형을 입력하도록 해볼게요. 여기 연필에서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는요, 자판이죠. 여기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자료에 가보실게요. 자료에 가보시면 3개의 블럭이 있는데요. 여기서 묻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대답이 들어오면 여기 대답이라는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 안에 대답이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라는 게 나오고 여기 대답을 기다리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여기 대답 부분에 5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냥 10을 누르면 여기 대답에 1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쓸게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넣습니다.
모든 부 지우고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네, 대답을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묻고 기다리기 하고 잠깐 쉴게요. 0.5초 정도. 그래야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대답에 말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반복을 할 건데 얼만큼 반복을 할까요? 네, 도형만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료에 가서 대답이 도형이죠. 몇 각형을 할 건지 대답을 반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삼각형은 100시금직이었고 원은 1시금직이었잖아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한 3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움직임 거리예요. 움직임 네, 30만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360이 아니고요. 네, 대답만큼 360을 대답만큼 나눈 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0.5초만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 똑같아요.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대답하고 기다리기 블럭을 넣어줬고요. 다른 도형에 쓴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부 지우기 그리고 그리기 시작을 해줬고 잠깐 쉬었다가 대답을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라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창에 입력한 그 값이죠. 그리고 그 대답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30씩 움직이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360을 대답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시작하기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원하는 도형을 입력하세요. 저는 12각형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12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12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오각형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오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정지하고 이 부분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요. 네.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 대답을 얻습니다. 대답 얻기. 그럼 여기 다 똑같죠?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쓰겠습니다. 모든 부 지우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또 도형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 도형은요. 대답이죠. 대답을 말하고요. 도형만큼, 대답만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초 기다리지 않고 0.5초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형, 이게 대답이죠. 네, 대답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도형 그리기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장면이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하시겠습니다. 저장되셨나요? 네. 그럼 제목으로 갈게요. 여기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했고요. 이 부분에는 제목과 이름을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쓸 때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글상자라고 있습니다.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그리고 파일 올리기, 내 컴퓨터에서 있는 그림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오브젝트 추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삼각형, 사각형 그렸던 세로 그리기로 추가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여기도 글상자, 내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라고 하고요. 글자체도 바꿔주세요. 저는 잘난 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코믹스, 이렇게 좀 두꺼운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림판에 산돌 코믹 스텐실이라고 했고요. 네, 두께도 굵게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르면요, 이렇게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경에 흰색이 들어갔죠. 이 부분을 없애주셔도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글상자 탭이 생겼죠. 글상자에 들어가서 이 면색이거든요. 색상 채우기 색상 누르고 이 부분 슬라이더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뒷부분이 가려집니다. 근데 뒷부분이 가려지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글씨를 색상을 놔두겠습니다.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요. 그리고 이름을 또 써줄게요. 제 이름을 또 글상자를 이용해서 쑥이라고 하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리고 글자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누르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를 키우시면 됩니다. 네. 김윤숙이라는 부분은요, 저는 채우기 색상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껍게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큰 화면으로 가고요. 여기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고요.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작하기 항상 시작하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요. 두껍게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스페이스 키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누르면 되고 두껍게도 하고요. 얇게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지워졌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꽃이 따라다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꽃 모양으로 바뀝니다. 도장 찍기를 이용해서 지금 꽃이 클릭하는 곳에 찍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꽃밭을 만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을 그려주고요. 사각형도 도형을 그려주세요. 원도 그려볼게요. 잘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원하는 도형, 이식각형 한번 해볼까요? 이식각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 밑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식각형,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하고 가까워지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목이요. 제목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면 1, 제목 장면입니다.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상자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 오브젝트 하고요. 이름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면도 전환도 잘 됐죠.
그리고 네, 각각의 장면마다 네, 원하는 거를 잘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5회차 동안 진행된 그림판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 변수도 사용해 봤고요. 신호 보내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도 오늘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블록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그림판을 만드셔도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